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 중국에서 일본으로 2년 만에 순위 교체 퍼지는 미일 미락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 중국에서 일본으로 2년 만에 순위 교체 퍼지는 미일 미락설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의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교표를 지금 그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만에 그 그래프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1조 1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60조 정도 되고요. 이게 6월 기준입니다. 이게 5월보다 219억 달러가 지금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년 반 만에 최대치가 된 거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금 현재 1조 1200억 달러. 이게 6월 기준이거든요. 이게 5월보다는 23억 달러가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서 2위가 된 겁니다. 즉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를 꾸준히 늘린 일본을 보겠는데 2017년 5월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세계 최대 미국 채권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늘린 것입니다. 미국의 월가의 모 은행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본 은행으로부터 주문량이 최근 하루 5억 달러나 된다. 일본은 5월 370억 달러, 6월 달에는 219억 달러의 채권을 지금 사들였는데 이 두 달간 순증분이 600억 달러에 지금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미락설이 지금 점점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그 영향은 안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미국에 착 달라붙어 있고 일본도 착 달라붙어 있는데 일본이 더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될 이유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역 협상. 지금 미국은 FTA 정도의 수준의 무역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전체가 아닌 어떤 개별 종목으로 지금 늘리고 싶어 해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무역 협상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 무역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눈치를 한번 보고 이것이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슈 가운데 환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11월 17일 180일의 유예기간을 가졌던 일본 자동차 이슈가 지금 풀리게 되면서 다시 그게 협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6개월간 미뤄뒀어요. 왜 미뤄뒀냐면 중국을 한 놈만 패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한 놈만 패기 위해서 유럽하고 일본하고 자동차 협상을 지금 미뤄뒀는데 이게 180의 유예기간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국채 매입과 미국 농산물 구입이에요.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어떤 압박을 하냐면 금리 좀 내려라. 지금 금리를 내려서 중국하고 싸울 실탄을 구해보려고 금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압박하는 트럼프인데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왜? 시장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가께 아니에요. 미국 중앙은행은 은행 공동체일 뿐입니다. 미국의 국가께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정하는 것도 그 은행 연합체에서 금리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수익률을 걔네들이 따먹어요.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주체도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만약 되면 그들이 먹는 그 금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0%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로 떨어진다. 그러면 걔네들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자기 자신들의 영향력이 계속 상실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정부로 들어오도록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겁니다.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특히 시장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면 미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시장 금리보다 높아버리면 이건 누가 돈을 거기서 빌리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준금리도 낮출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이걸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미국의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독일 정부가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할 때. 그러면서 걔네들 입장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마이너스 대출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돈을 무한정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거에 대해서 그걸 금리를 조금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도 좋다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있을 것마다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독일 정부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는 10년물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부러워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트럼프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농산물을 원래는 중국에다 팔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그렇게 했죠. 대두에 관세를 붙여버렸어요. 대두에 관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대두가 중국으로 수입이 될 수 없다. 전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지금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한 것이 일본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그 일본이 미국을 도와줘서 다시 중국을 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미국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끝났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판매하지 못한 미국 농산물을 일본이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것은 판벨트가 트럼프의 주요 텃밭이라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내년에 하죠. 내년까지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간다고 하는데 그동안 판벨트 지역에서 나오는 대두나 아니면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대두가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 대두 농장에다가 다시 옥수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옥수수가 너무 과잉 생산이 또 됐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되도록 팔아야 더 이득이 남지 옥수수로 팔아서는 이제 이득이 안 남는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누구한테 밀어버린다? 일본한테 밀어버려서 그걸 사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에 타결될 전망이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자동차 및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일본은 미국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거의 합의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 후 오는 9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타결을 선언하는 게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항에서 떠날 때 아베 신조는 나의 좋은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농산물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아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면 미국하고 살짝 달라붙을 수밖에 그런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점점 중국하고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폐기로 갈등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아까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중간자적 입장을 지키고 있고 그런 입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가까워져 간다. 그 가장 큰 바닥에 있는 것은 자동차 문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환율 문제예요. 갑자기 저번에 프라자 합의처럼 툭 이 환율을 튀겨버리면 또다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개처럼 할 곳 아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안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